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및 알람은 사랑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굉장히 추운데 옷들 따뜻하게 입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이제 내일만 버티면 또 주말이니까 그래도 조금만 힘내시고 저 방송 들으시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의 충격적인 반도체 실태, 그리고 일본은 한국 반도체 벗어나면 망한다인데, 작년 10월, 11월부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더불어 일본이 저번 달부터 레이더 조준 논란 및 남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해서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슈가 커지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불산, 한국 수출 금지, 너희가 망한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이 반도체 불산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 악화 문제에 따라 계속 일본이 수출 제동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불산 수출 안 하겠다라는 협박성 멘트와 일본 신문의 기사 등을 내면서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팩트에 대해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리면서 사실상 일본의 불산 수출 제재는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요 일본이 또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행동을 했어요. 바로 우리나라 반도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대한민국 반도체로부터 일본은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면 일본도 망한다가 결론이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사실 이 기사를 읽어보고 일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좀 재밌어서 깊게 읽어보다가 오늘 방송을 만들어 봤어요. 우선 JD넷의 일 PC 업계 한 메모리 LCD 대책 검토했었다라는 기사를 좀 봤습니다. 우선 이 기사의 원문을 잠깐 빌리겠습니다. 1. 일부 대형 PC 제조사 한국 리스크 파악. 현재 일본 현지에서 PC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후지츠와 NEC, 파나소닉과 샤프 바이오 주식회사 등 총 5개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만든 컴퓨터 안 쓰니까 여튼 이런 회사가 있겠죠. 아는 회사도 있지만, 이 중 후지츠와 NEC는 중국 업체인 레노버와 자본 제휴 관계에 있으며, 샤프는 지난해 6월 도시바 PC 사업부를 인수한 상태다. 도시바가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고 표현할 수 있는 회사죠. 원전 사업에 크게 돈을 투자했다가 사실상 폭파돼 버린 회사입니다. 또 바이오 주식 회사는 2014년 소니 PC 사업부를 인적, 물적 분할해 만들어진 신설 법인인데요. 이들 중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복수 업체가 DDR3, DDR4 메모리와 SSD, 디스플레이 패널 등 한국 업체 의존율이 높은 부품의 원산지와 한국 이외의 제3국 등 대체 가능 여부를 파악했었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얘네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요? 자, 우선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컴퓨터 부품이 대부분 램 들어보신 거죠. SSD 들어보셨고, CPU, 인텔, AMD가 있죠. 그리고 하드디스크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는 램과 SSD죠. 낸드 플래시인데 크게 시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D램과 낸드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중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램과 낸드 플래시 리콜 SSD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잘합니다. D램 시장은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파일을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1, 2위야. 그 점유율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 컴퓨터용 램은 그냥 딱 잘라 얘기해서 제가 그냥 느낌을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 좀 웃길 수 있어요. 어디 지나가다가 딱 컴퓨터를 봤어. 근데 그 컴퓨터를 궁금해서 내가 깠는데 그 램을 확인해 보면 삼성 거 아니면 하이닉스 거일 확률이 국뽕 조금 보태서 대충 70% 좀 넘는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서버용 D램은 빼야 되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제가 할 만큼 이 D램 시장은 대한민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아직까진 경쟁이 치열한 곳이 낸드 플래시 시장입니다.
낸드는 삼성전자,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5개에서 6개 업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삼성이 점유율이 제일 높죠. 그럼 여기서도 좀 웃길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컴퓨터 잡았어. 그리고 그 컴퓨터를 깠는데 삼성 SSD 확률이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는 돼요. 아쉽지만 D램 시장만큼 우리나라가 낸드 플래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죠. 실제로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선 조금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정도로 표현하면 얼마나 이 메모리 시장을 우리나라가 잡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일본은 왜 이런 조사를 했을까?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우선 너무 대한민국이 이 메모리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있죠.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는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물론 대한민국도 일본의 반도체 장비의 의존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서로 사실상 공생하는 관계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실제 H사, 후지찌겠죠. 이 후지찌의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 중 약 45%가량을 삼성전자에서 30%가량을 SK하이닉스에서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나머지 약 25%는 N사, 마이크론이겠죠. 이 마이크론의 몫이라고 기사에 써있어요. 자, 그럼 이 후지찌가 만드는 컴퓨터 100대가 있으면 이 숫자를 딱 생각해 봤을 때 75대에는 삼성 하이닉스께 들어간다는 거고 마이크론께 25대 정도 들어간다는 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가다가 70% 정도는 삼성 하이닉스라고. 실제 그래요. 그럼 삼성 하이닉스 거 D램 안 쓰면 사실상 그래도 기술력이 좀 되고 품질도 괜찮은 마이크론 거 써야 되는데 나머지 75대 채워줄 만큼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미 이 D램 시장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어떤 엄청나고 획기적이고 값도 싸고 말도 안 되는 기술의 제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 점유율이 사실 쉽게 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그럼 점유율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회사들은 그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고 그 점유율에 맞게 공장을 증설하고 운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파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마이크론이 전 세계의 국가가 수요할 만큼 캐파 생산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중국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아시죠? 중국 반도체 메모리 수준은 어떤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뒤처지잖아요. 품질도 안 좋고 수율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 만한 시제품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팔아도 대부분 내수용이에요. 또 말했는데 두 번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낸드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D램의 경우 이미 EUV를 적용하겠다고 해둔 상태고 이미 올 초부터 1Y 때 제품 양산 확대에 들어간 상태죠. 또 EUV를 적용할 1Z 때 제품도 사실상 공정 안정화가 돼서 곧 양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택에 메모리 전용 EUV 라인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1X, 1Y, 1Z 이 셋 중에 좋은 게 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뒤로 갈수록 더 기술 난이도와 스케일링 업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1Z가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또한 낸드 플래시 경우 5세대 3D V낸드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이러나 저러나 메모리 반도체를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장 품질이 좋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이게 경쟁력이죠. 일본에 지금 그렇다 할 만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은 사실상 도시바죠. 그것도 D램이 아닌 낸드 시장에서 일정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본의 도시바의 기술력은 아직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를 못 따라오고 있고 프리미엄 시장에선 뒤처지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D램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아예 없어요, 일본이. 자, 그럼 플래시 메모리는 물론 일본이 자국 내 기업인 도시바 거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떠신가요? 컴퓨터 하시는 분. 성능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1초, 2초 차이랑 숫자, 스펙 싸움하고 왜 이러나 싶지만 하지만 그게 컴퓨터고 기술이고 만족이잖아요. 도시바께
아무리 뭐 자국 내에서 좀 가성비가 좋고 그래도 결국은 좋은 제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바가 플래시 메모리에서 일정 파일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일본 내에서 절대적인 파일 자체를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반도체가 팔려야 일본 기업들이 삽니다. 제가 아까 물론 대한민국도 일본의 반도체 장비에 의존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서로 사실상 동생하는 관계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이 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가 높은 것은 팩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실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게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대한민국 반도체 국산화가 좀 더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세계 메모리 시장 70%를 잡고 있는 여러가지 반도체를 잘하는 대한민국의 장비를 일본으로선 당연히 팔아야겠죠. 세계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수입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반도체 생태계가 현재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안 사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장비를 우선 못 팔아요. 그럼 또 일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실 거예요. 그럼 일본은 장비 잘 만드니까 반도체 만들면 된다 라고 다시는 분이 다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방송에. 여러분, 이제 일본은 사실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크게 못 됩니다.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못 따라와요. 일본이 사실 치킨 게임으로 D램 시장에서 거의 퇴출당했죠. 이 이유로 그렇다 할 만한 반도체 기업이 없고, 예전에 일본이 잘하던 반도체 공정과 지금의 반도체 공정은 반도체가 완성되기까지 스텝 수와 난이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적게는 수십 배가 많아졌고, 그 기술 난이도는 사실상 상상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옛날 뭐 100나노대 제품과 현재 10나노대 제품의 스텝 수가 우선 완전 달라요. 옛날이야 뭐 몇 명의 엔지니어가 그 공정을 기억하고 카피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현 시대의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스텝마다 전문가가 있고 또 각 스텝마다 전후 관계를 연관 지어서 만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 몇 명에 의한 어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반도체 제품 세대가 끊긴 상태에서 그 다음 세대를 건너뛰어서 R&D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현재 모든 반도체 기술은 이전 반도체 기술의 시행착오와 스케일링 되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오면서 현재까지 도달한 거지, 일본은 그 세대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결국 그 공정 카피라는 게 쉽지 않고 이 공정 하나하나가 특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외계의 기술을 가져와서 당장 개발하지 않는 이상 타사의 기술을 따라하게 되면 오히려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른 사례를 보셔서 알 수도 있겠지만 왜 중국의 푸젠진화가 망했습니까? 왜 그 대륙에 제주 2025를 꿈꾸던 수조 원의 투자가 된 엄청난 기업인 푸젠진화가 왜 망했냐고요? 바로 공정 카피하다가 미국한테 걸렸어요. 절대 갑자기 그 기술이 나올 수도 없고 생산을 시도할 수가 없는데 마이크론의 기술을 절취해서 쓰다가 기술 당했고 대만 엔지니어를 손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못하지만 이래서 사실 일본도 못하는 거예요. 결론, 일본은 한국 반도체 못 벗어나고 벗어나면 오히려 지들이 손해고 자폭하는 거와 같다라는 게 오늘의 방송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람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